한국 여행객들 때문에 짜증이 나요. 여기 한국을 싫어하는 독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을 보게 되는데요. 이 독일인은 한국에 어떤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되고는 그만 경악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국제공항에서 세관원으로 일하는 다니엘입니다. 저는 늘 카운터 뒤에서 여행 서류를 확인하고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엄격한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규칙을 몸에 익히고 한치의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저희 업무와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안전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추운 아침들이 기억납니다. 공항은 언제나 붐볐고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서 오신 여행객들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 한국 사람들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을 제 안에 심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어 점점 강한 신념으로 자라났습니다. 새로운 유럽 규칙이 시행되었을 때 저는 한국 여행객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겼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엄격한 검사가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승객이 제 카운터에 접근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할 때마다 손이 꽉 쥐어졌고 제 목소리는 조금 더 거칠게 들렸습니다. 불친절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제 마음은 옛 생각들로 가득 차 의심으로 얼룩졌습니다. 저는 여행객들이 카운터에 다가올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며 혹시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차리려 애썼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에도 저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퍼즐 조각처럼 바라보며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게임의 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나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여권에 도장을 찍고 일상적인 질문을 하면서 저는 마치 미리 암기해둔 대본을 따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엄격한 태도가 옳은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규칙과 저의 신념은 저를 냉정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문서 뒤에 숨은 사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숫자와 서류에 불과했고 감정이나 꿈을 가진 진짜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종종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근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공항의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하루 동안 내린 모든 결정들을 되새겼습니다. 딱딱한 인사, 긴장된 눈빛, 끊임없이 이어지는 서류 작업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진정한 이해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공항 생활의 첫 장은 차가운 시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규칙을 따랐고 옛 생각들이 제 판단에 영향을 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엄격함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역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많은 여행객들의 얼굴에 담긴 친절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류 뒤에 숨은 사람들에게 그저 숫자와 서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기의 차가움이 제 마음속에 느낀만큼이나 강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공항은 서서히 생명을 얻어갔습니다. 저는 이미 자리에 앉아 하루의 첫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밝았고 모든 것이 선명하고 깔끔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객 무리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제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도전일 것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자 저는 연습해온 단호한 어조로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얼굴은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제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과 수많은 경고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한 장 한 장 찍히는 도장은 제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일종의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규칙은 명확했지만 문서를 볼 때마다 저는 묘한 만족감과 걱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업무가 중요하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저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 전에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은 곧 의무감에 밀려 잊혀졌고 다시 한번 규칙에 따라 차분하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근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공항의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하루 동안 내린 모든 판단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딱딱한 인사, 긴장된 눈빛, 끊임없이 이어진 서류 작업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도 저는 오늘 하루도 지켜야 할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듯 제 공항 생활의 첫 장은 차갑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규칙을 따랐고 옛 생각들이 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엄격함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고 제 역할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행객들의 얼굴에 담긴 따뜻함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서류 뒤에 숨은 사람들에게 어떤 진짜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지만 앞으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조금씩 배우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바쁜 아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제자리에 있을 때 한 작은 무리의 승객이 제 카운터에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한 가족이었는데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 그리고 어린아이 2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이었고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아이들은 작은 여행 가방을 꽉 쥐고 웃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들의 도착은 마치 꾸준히 흘러가던 승객들의 흐름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단호한 어조로 인사를 드리며 여권과 여행 서류를 요청드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면서 저는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친절하면서도 집중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따뜻함과 배려가 느껴졌으며 아이들의 밝은 미소는 공항의 이른 아침 어스름함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차갑고 분주한 홀에 인간적인 온기를 조금이나마 더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중 컴퓨터에 경고 메시지가 번쩍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비자가 누락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제 심장은 한번 멈칫했습니다. 규칙은 명확했기에 저는 이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족에게 서류를 좀 더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짜증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표정이 차분함에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는 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요. 분명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혼란과 상처가 섞여 있었고 저는 가족의 밝은 분위기가 금세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사라지고 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아이들은 조용해지며 이전의 웃음소리는 의아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규칙만을 의심 없이 따르던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서류 뒤에 진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다시 서류와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하며 저는 그 가족의 공손한 어조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속상해 하셨지만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혹시 제 방식이 너무 엄격한 건 아닌지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카운터 주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에 바쁜 공항 소음은 멀리 사라진 듯 했고 저는 온전히 그 가족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비친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조용한 걱정이 보였습니다. 한때 주변을 경탄하며 바라보던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 곁에 꼭 붙어 안겨 위로를 구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감정을 억제하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을 보면서 그 굳어진 태도가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컴퓨터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비자를 신청할 때 거쳤던 절차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분명하고 솔직한 답변에 저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의심의 감정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비록 저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지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가족의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는 제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 그 모습은 모든 승객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저는 내면의 갈등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을 믿고 단순한 컴퓨터 오류라고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칙은 규칙이고 제가 따라야 할 길이었기에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공항 내의 다른 직원들과 승객들 역시 호기심과 걱정 섞인 눈길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 한국에서 오신 그 가족은 저에게 공감과 이해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곤란한 상황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된 일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때로는 서류 뒤에 숨은 사람들에게 엄격함보다는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공항 속에서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규칙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규칙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들의 차분한 품위와 공손한 태도는 저로 하여금 오래된 편견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규칙만을 따르던 제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승객의 인간적인 면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기분 좋은 웃음이 걱정으로 바뀌었던 그 한국 가족은 제 마음속에 깊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공손한 고난, 기술적 오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은 때로는 직무 중에도 부드러운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다시 제 카운터에 서서 평소처럼 승객들을 맞이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이미 더욱 붐비기 시작했고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제 책상 앞으로 다가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깔끔하고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단정하고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단호한 어조로 인사를 드리며 여권과 여행 서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고 눈빛에는 약간의 머뭇거림이 보였습니다. 여행에 관한 평소 질문을 드리자 그녀의 답변은 혼란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리에서 살짝 몸을 돌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분명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자 추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녀의 대답은 점점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러던 순간 순식간에 그녀가 카운터 위에 놓인 여권을 움켜쥐더니 급히 출구를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반응을 완전히 마무리하기도 전에 보안팀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바쁘게 움직이시며 터미널을 향해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에 놀라움에 빠져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추격전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카운터 뒤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차분하고 단정해 보였던 젊은 여성이 이제는 복도 사이를 달리며 공포와 절박함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의 빠른 발걸음과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일상의 질서와 규칙이 순식간에 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보안팀이 그녀를 터미널의 한쪽 출구 근처에서 제지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던진 결과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사실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서류는 진본이 아니었고 불법 입국을 시도하기 위해 위조한 한국 여권을 사용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공항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한편으로는 규칙을 철저히 지켜 범법자를 잡아낸 제 방식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생각에 일순간 의무를 다한 듯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정체성이 이렇게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근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정체성과 신뢰에 관한 제 오래된 신념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날 계속된 업무 중에도 저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젊은 여성의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런 절박한 행동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전까지 만났던 수많은 한국 여행객들, 친절하고 공손하며 정직했던 분들과의 뚜렷한 대조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건의 위조 사건이 제 전체적인 시각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 오랜 신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스템과 제 판단을 믿으며 철저한 규칙 집행이 보안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잘 조직된 절차 속에서도 정체성이 악용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를 잡아내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것에 대한 슬픔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날의 극적인 순간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저는 그 장면을 계속 머릿속에서 되새겼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더 나은 방법은 없을지, 의심이나 편견만이 아닌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의 모습과 그 뒤를 따르던 혼란스러운 추격전은 제게 모든 승객마다 각자의 사연과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충격적인 사건은 제 공항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규칙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을 집행할 때에는 이해와 배려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서류 뒤에는 한 사람의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성급히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은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보안과 인간미 사이의 균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여성 사건 이후로 공항 내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다른 승객들이 제 카운터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한 젊은 한국 학생이 제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감 있고 차분한 모습이었고 반짝이는 눈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여권과 기타 서류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공손한 태도로 제 질문에 명확하고 침착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목적이 느껴졌고
베를린에서의 학업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모든 한국인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나라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젊은이였고 그의 신중한 답변은 학업과 여행 절차 모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중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류도 누락된 페이지도 의심스러운 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자신감 덕분에 저는 그가 단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 학생일 뿐 잠재적인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미소 지어 드리고 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의 말투와 단정한 태도는 때때로 사람들의 성숙함과 정직함에 놀라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잠시 후 한 중년의 한국 사업가께서 제 카운터에 다가오셨습니다. 발걸음은 차분했고 얼굴에는 묵묵한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두꺼운 서류 가방을 주저없이 건네주시며 국제무역 관련 업무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여행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은 꼼꼼히 계획되어 있었고 서류 한 장 한 장마다 수많은 성공적인 해외 출장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았고 역시 모든 것이 문제없이 정돈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의 자신감 있고 공손한 태도는 제가 그분을 책임감 있는 여행객으로 보게 만들었고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제가 과거에 가졌던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이었고 품위 있는 태도가 모든 말투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항 라운지에서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큰 소란 소리가 들리자 제 시선은 순식간에 카운터 너머로 옮겨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한 한국 응급구조대원이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그는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행동은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훈련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길이 여전히 침착한 가운데도 상황의 압박감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온전히 집중한 표정이었고 눈빛에는 심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응급구조대원의 차분한 행동 덕분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서서 안도와 감탄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국적이나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상황을 인계받으시고 저는 조용히 서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날은 다양한 얼굴과 이야기들이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학생, 단호한 사업가, 그리고 용감한 응급구조대원 모두는 한국의 밝은 면, 즉 희망과 존경, 그리고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이전의 좁은 시각이 너무 한정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승객마다 가슴속에 이야기가 있고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있으며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새로운 만남들은 저로 하여금 오랜 시간 지켜온 엄격한 규칙과 옛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보안과 이해는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선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감동적인 하루 속에서 저는 제 업무를 좀 더 부드럽고 사려 깊게 처리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 뒤에는 각자의 독특한 삶, 꿈,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와 신중한 말투, 그리고 용감한 행동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어쩌면 저도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사건의 이미지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오신 여행객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손한 가족,
맑은 눈을 가진 학생, 자신감 있는 사업가, 그리고 용감한 응급구조대원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에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조용한 휴게실에 홀로 앉아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부드럽고 상처받은 표정, 학생의 다정한 결의, 사업가의 단호한 어조, 그리고 응급구조대원에 집중된 긴박감이 모든 순간들이 한 장의 콜라주처럼 제 마음을 서서히 채워갔습니다. 저는 매일 엄격하게 따르던 규칙들이 오히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여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온기와 친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옛 신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고 해서 그들을 의심해야만 하나? 저는 만났던 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직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업무가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일상의 반복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일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카운터에 다가오는 모든 승객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생이 학업과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귀 기울여 들었고, 사업가께서 열정과 정확함으로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실 때도 집중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제가 지나쳤던 작은 디테일들, 따뜻한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호작용은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닌 친구와 나누는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수많은 경고들을 되돌아보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지 못했던 제 과거의 판단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굳건한 전통, 존중의 중요성, 그리고 근면의 가치를 배우면서 저는 이전에 무시했던 명예와 친절이 가득한 한국의 한 면을 서서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증가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저는 제 업무 처리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까지 쌓인 제 관찰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공손한 행동, 학생과 사업가의 진솔한 설명, 그리고 응급구조대원의 영웅적인 행동이 모든 만남들이 제게 국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위험한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스템이 각 승객을 그들의 출신 집단의 일부가 아닌 한 개인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를 상사께 제출할 때 저는 다소 긴장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그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 사람의 행동과 역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단순한 글 모음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제 카운터를 지나는 분들에게 옛 방식의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배움과 성장에 대한 저의 다짐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른 시각, 즉 공감과 이해로 가득 찬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일 제 카운터 뒤에 서면서 저는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모든 승객에게는 한 사람의 이야기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제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따뜻한 영혼으로 귀 기울이는 것임을 상기합니다. 이러한 제 마음의 변화는 제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보다 존중과 이해가 넘치는 세상을 위한 희망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경험한 모든 일들을 통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규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전 방식을 계속 고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즉 뭔가 다른 일을 해보아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공항의 세관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승객은 단순히 국적이나 서류에 의해 판단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날의 모든 기억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손한 가족, 단호한 학생, 자신감 있는 사업가, 그리고 용감한 응급구조대원의 모습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숫자나 꼬리표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모든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가족께서 실수를 설명해 주실 때 부드러운 어조 학생께서 학업에 대해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사업가께서 오랜 경험을 보여주는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응급구조대원께서 신속하게 한 생명을 구하신 모습까지 모두 잊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은 점점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이핑하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스템이 한 국가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인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각 승객의 역사와 개인 기록을 바탕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큰 조직에서 변화를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보고서를 상사들께 제출했고 그들의 반응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만났던 분들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미소, 정성 어린 설명, 그리고 응급구조대원의 영웅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며칠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업무에 나설 때마다 그 보고서와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카운터에 다가오는 모든 승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젊은 승객이 방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귀 기울여 듣고 한 연세 있는 신사께서 여러 번의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도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모든 대화가 세상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는 제 방식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객들을 맞이할 때 더 따뜻한 인사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규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승객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이야기와 꿈, 희망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이러한 변화는 매일매일을 더 흥미롭고 새로운 배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 생각을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시스템이 모든 사람을 한 무리로 묶어 평가하기보다 개개인의 모습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동료들이 제 아이디어에 놀라워했지만 오랫동안 규칙만을 따르던 그들도 점차 제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규칙을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더 나은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항 내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사들께서 몇 가지 엄격한 절차들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셨고 승객들의 기록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그 영향은 컸습니다. 매번 승객이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는 변화가 가능하며 모든 사람이 진정 자신다운 모습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 저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안은 두려움과 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저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도 모든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 뒤에는 희망, 꿈, 그리고 들어볼 만한 이야기를 지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제 카운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변화를 목격하시며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과 노력이 모여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의 고정관념을 깨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의 여정은 단순한 업무 이상의 가치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저마다의 사연과 꿈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소중한 변화,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다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